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경제의 플랫폼화에서 굉장히 중국보다도 뒤처졌습니다. 우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중국은 뭐냐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구글에 해당되지는 바이두가 있고, 미국의 아마존에 해당되지는 알리바바 있고, 미국의 페이스북에 해당되는 텐센트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모방을 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뒤처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에도 뒤처져 있죠. 그렇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외면이라는 것은요, 지금 기술 진보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예? 제조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뭐냐면 대만의 TSMC 반도체 업체요. 예? 삼성전자 이런 것들인데 6천억 달러에서 4,700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제조업체는요,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 넘는 기업이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예? 없었습니다. 플랫폼 기업 때부터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애플은 2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이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애플의 시가총액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세계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일본이고, 네 번째가 독일이고, 다섯 번째가 영국이죠. 영국이 2조 6천억 달러입니다. 애플이 2조 4천억 달러고요. 인도가 한 2조 6천억 달러 육박하고 있고, 프랑스가 한 2조 5,500 달러입니다. 프랑스까지가 애플보다 좀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이고요. 그 밑에 있는 나라들, 이탈리아,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은 다 뭐 어떻습니까? 애플보다도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한국은 1조 6천억 달러 정도. 예? 지금 플랫폼 기업은요, 웬만한 국가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이런 사이즈들이에요. 근데 이걸 포기한다? 이거는 기술 진보의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소위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요, 미국 GDP의 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6대 기업이.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플랫폼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거냐고요. 포기하는 게 대안이냐고요. 대안은 뭡니까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제는 독점성 문제잖아요. 데이터 독점 문제, 이익을 독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를 해소하면서 플랫폼 사업 모델은 여전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국형 저는 플랫폼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형 플랫폼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이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는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한국형 플랫폼 경제. 그건 바로 뭐냐? 데이터 독점, 이익의 독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건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가 퍼펙트 스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한미관계 강해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반면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중국도 그냥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중국의 외교를 전략 외교라고 합니다. 늑대 전사 외교죠. 예? 상대방이 가게 되면 그냥 같이 가만 안 두고 박살내겠다는 거잖아요. 예? 중국의 이익에 도전하게 되면 중국도 그러니까 상대방을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략 외교입니다. 최근에 지금 캐나다의 지금 그 기업인을 지금 이 중국에서 구금을 하고, 예? 형을 몇 년을 때렸다고 그러더죠? 왜 그렇습니까요? 중국의 화웨이에 그러니까는 그 부회장인가, 그 부회장을 미국에 이제 송환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는 중국이 캐나다에다가 보복 조치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중국이 지금 이런 식입니다. 중국의 이익에 위협하거나 도전하게 되면은 가만 안 두겠다 이거예요. 예, 가만 두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을 물로 보고 계속 갈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그만한 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미국은 지금 중국을 주저앉히겠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거기에 절대 그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맞받아치겠다는 거고, 예? 이해는 이루 가겠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중국 악마를 절대 용납 못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편을 쓰게 되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반도 구도 동북아 고도를 미국 중국의 싸움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요.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뭐냐면은 미국이 그러니까는 북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방치해버리게 되면요. 북한은 지금 뭡니까? 미국한테 북미 문제 빨리 해결하자. 이러는데 미국이 그러니까는 미국이 어떤 하나의 적극적인 성의를 안 보여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북한 입장 속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싸움 속에서 중국의 편을 들면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자기들 그러니까 활로를 찾으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최근의 모습이잖아요. 예? 미국한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는 베트남,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좀 더 진전된 그러니까는 해법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그건 제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대화하자 그러니까는, 예? 그냥 아무 저거 없는 대화는 못 나가겠다고 북한이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미국이 뭔가 그러니까 카드를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정성 있는, 예?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그 다음 수순으로. 그렇죠? 근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중 싸움에서 중국을 활용을 해가지고 북한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과 북한이, 남한과 북한이 그러니까 다 찢어져가지고 북한은 중국에 가서 편들고 한국은 미국 편들고 하게 되면요. 미중 싸움에 그러니까는 소모품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악마화 전략과 미국의 중국의 악마화 전략과 중국의 전략 예교 전략이 이게 그러니까는 충돌을 하게 되면요. 충돌하게 되면 한반도는 그러니까는 신냉전의 저는 최전선이 될 것이고 최악은 그러니까 이게 퍼펙트 스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미국에 이런 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포린 어페어스라고 미국의 그 외교 잡지 있잖아요. 예?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모영 저는 한미연합 부사령관하고 우리나라에서 근무했었던 그러니까 연합사령관 빈센트 브룩스하고 같이 공동 기술을 하면서 7월호에 뭘 그랬냐면은 북한을 그러니까는 이 한미 동맹에 여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거를 전략적인 목표로 삼고 이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종전협정으로 나아가고 경제 지원에서 평화협정을 이런 수순으로 하자. 예? 북한을 한미 동맹으로 끌어내자. 뭐 이런 식의 얘기. 이 얘기하는 건 결국 뭡니까요? 미국 입장 속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은 좋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예? 할 수만 있으면 북한을 그러니까 남한처럼 자신의 동맹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은 중국을 압박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가만히 있겠냐고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볼 때는 미중의 이런 미중 전쟁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금 남한과 북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미국도 지금 뭐냐면은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도 가능하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서로 뭐냐면은 서로 그러니까 이 편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편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피하기 위해서도 한반도가 그러니까는 한반도 구도를 그러니까 남북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남한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그러니까는 위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위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트럼프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다 했던 것이고 바이든 체제 속에서는 이제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조금 약간 변경이 생겼지만은 저는 더 위임받아야 된다 생각. 더 위임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이걸 위임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한테 뭔가 미국이 우리를 신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미국이 우리를 신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바로 뭐겠습니까요? 저는 지난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파트너십 이걸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한미 파트너십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믿잖아요.
미국이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뢰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 신뢰를 끌어내야 됩니다. 미국으로부터요. 미국한테 그런 신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자, 그런 거를 가려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냐면은, 그냥 미국에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럼 적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이든의 기본적인 동맹 전략은 뭐예요? 민주주의 가치 동맹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동맹이에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금 미국식 민주주의, 시장에 기초하는 미국식 이 민주주의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중국처럼 국가주의하고, 이걸 다 넘어서는 저는 21세기형 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에 대한 확고한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1세기형 민주주의는 뭐냐?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념입니다. 21세기형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념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21세기형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미국은 그렇게 됐을 때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확실히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자기들하고 적대 국가가 될 염려는 없겠구나. 이런 믿음을 줘야죠. 믿음을 줘야 되죠. 그리고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중국하고도 그러니까 호혜적인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미 동맹에서 중국이라는 용어 한마디도 안 넣으면서 영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그러니까 그 인류적인 인류사의 가치를 그렇게 담아냈잖아요. 영내 평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요. 예? 그걸로 미국한테 우리가 한반도 구도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체제 보장을 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보장. 북한은 이걸 지금 보장받고 싶은 거니까요. 예? 그래, 그 북한 체제 보장에 우리가 이 중매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실적으로요. 그걸 더 나아가서 남북 통합으로 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반도가 주도를 만들어내는 이거를 지금 저는 이 새로운 관계의 모멘텀을 지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들은 절대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을 필요로 한다 이겁니다.